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기 인도 중년 남성의 이름은 무쿨 아그라왈. 그는 볼린저 밴드 트레이딩 기법 단 한 가지로 올해에만 600억이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의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볼린저 밴드는 가격 변동성의 범위를 밴드로 나타냅니다.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중심선 아래에는 2개의 표준 편차로 만들어진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추세의 지속과 반전, 변동성 돌파 구간, 그리고 목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감지하는 추세 지표인데요. 밴드가 좁을 때는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의 폭이 급격히 넓어집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저항선을 나타내 가격의 고점 구간으로 판단하고 하단선은 지지선으로 가격의 저점으로 인식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란 중심선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 설정을 1로 하면 밴드 폭이 좁고 3으로 설정하면 밴드 폭이 넓어집니다. 표준 편차를 1로 설정하면 캔들 중 65%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2로 설정할 경우 캔들 중 95%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표준 편차를 3으로 설정 시 99%의 가격이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를 1로 설정할 경우 밴드 밖으로 가격이 자주 이탈하게 되고 3으로 설정 시 가격이 밴드 밖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잦은 매매 신호가 발생하지만 그만큼 손절도 많습니다. 반대로 2.5나 3으로 높게 설정했을 경우 매매 신호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신호가 나온다면 높은 숙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매매법은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인도 천재 트레이더는 이러 매매법이 실전에서 잘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단 추세가 없는 횡보장에서만 이 매매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횡보 기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를 3으로 설정했을 때는 이 밴드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하단에 갔다면 이후 가격은 중심선으로 오려는 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횡보세이고 표준 편차가 3일 경우에만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밴드가 평행할수록 이 매매법의 신뢰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밴드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면 캔들이 밴드 하단에 닿았다고 매수를 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는 오직 숏 포지션만 진입합니다.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서는 오직 매수 포지션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볼밴 스퀴즈 돌파 매매법입니다. 좁은 밴드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위든 아래든 돌파를 하고 그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좁은 밴드 안에서 횡보를 했다면 돌파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돌파 자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볼린저 밴드 갈고리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단선의 끝이 윗방향으로 휘어지고 하단선은 아랫방향으로 휘어진다면 그 지점이 바로 돌파 자리입니다. 만약 밴드가 평평하거나 한쪽만 방향을 틀었다면 그곳은 돌파 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단선의 갈고리는 윗방향으로 하단선의 갈고리는 아랫방향으로 틀었고
캔들이 한 방향으로 돌파를 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강하게 돌파를 했거나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좁은 밴드에서 위아래로 밴드가 넓어지고 장대 양봉이 등장하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볼린저 밴드의 교과서 같은 기본 매매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 천재 트레이더는 볼린저 밴드의 기본 매매법만으로는 실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볼린저 밴드를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한 볼린저 밴드 6가지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볼린저 밴드와 지지 저항선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의 변곡점을 평행하게 이어준 선들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하단선의 타점과 이 평행선이 일치할 때 매수 또는 매도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한 가지로 타점을 잡을 때보다 지지 저항선을 함께 볼 때의 승률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큰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의 변동성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쉬어가는 구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는 평행하고 상단선과 하단선은 강력한 저항과 지지선 작용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밴드 내에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단선에서 매수를, 상단선에서는 매도를 해줍니다. 세 번째, 볼린저 밴드와 다른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높은 승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I와 볼린저 밴드를 차트 하단에 넣어 보겠습니다. RSI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RSI가 중심선을 하향 돌파 시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MACD와 결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두 번의 고점을 만들고 MACD 막대가 하향 추세를 그릴 때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밴 하단선의 두 번의 저점을 그릴 때 MACD 막대가 상승한다면 상승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실레이터로 과매수 과매도를 알려주는 스토캐스틱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이고 볼린저 밴드 밖에 있는 상황이고 캔들은 지지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이때 스토캐스틱이 볼린저 밴드를 상향 돌파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때 캔들은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볼밴은 선행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볼밴은 과거의 움직임을 분석해 밴드로 나타내는 후행지표입니다. 따라서 매매 승률을 올리기 위해 선행지표와 함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행지표란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선행지표에는 피봇포인트, 거래량, 피보나치 되돌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밴 스퀴즈 돌파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지표인 OBB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OBB가 상승한다는 것은 매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볼밴 상단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봇 포인트와 함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캔들이 되돌림 구간에서 볼밴 하단에 닿으면서 동시에 S1 피봇 레벨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되돌림 구간에 볼밴 중심선 저항을 맞으면서 동시에 피봇 포인트 중심선에 저항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저항을 동시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볼밴 중요 타점 구간에서 강력한 캔들 패턴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승률은 더 상승합니다. 특히 추세 반전 매매를 할 때 캔들 패턴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볼밴 하단에서 상승 장악형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상승 장악형 패턴은 이전 캔들의 위아래를
완전히 덮은 양봉을 말하며 이 패턴이 출현 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볼벤 하단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면 강력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볼벤 하단에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캔들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두 번째 캔들은 몸통이 작은 양봉이, 세 번째에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면 이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 볼벤 하단 또는 상단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 시 강력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RSI나 스토캐스틱 등의 오실레이터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실레이터는 캔들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 시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 시 높은 가능성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고 오실레이터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볼벤 하단에서 발생 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천재의 볼린저 밴드 6가지 법칙을 알아봤고 이제 이 법칙을 종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모든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적용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볼린저 밴드를 3번 클릭해 주면 차트에 3개의 볼벤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벤 설정에 들어가서 기뢰를 20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해줍니다. 두 번째 볼벤은 기뢰를 200으로 표준 편차는 2로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볼벤은 기뢰를 200으로 표준 편차는 3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볼벤 중심선의 색과 두께를 눈에 잘 띄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실전 매매 전략의 장점은 표준 편차를 사용해 숨겨진 지지선과 저항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변동성 채널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 변동성에 따라 변동성 채널이 넓어졌다가 좁아집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쉽게 추세 강도를 읽을 수 있고 진입 시점을 간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반전 시점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죠. 이 매매법을 활용하면 추세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중심선과 첫 번째 밴드 사이에 있을 때는 약한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캔들이 이 영역에 있다면 강한 모멘텀이 아니며 이 영역 안에서 횡보를 하거나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첫 번째 밴드와 두 번째 밴드 사이에 위치한다면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 이 구간에서는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캔들이 두 번째 밴드와 세 번째 밴드 사이에 있다면 매우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중심선과 첫 번째 밴드 사이에 위치한다면 약한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밴드와 두 번째 밴드 사이에 있다면 강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밴드에서 세 번째 밴드에 위치했다면 매우 강한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이제 추세를 파악했고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매수는 볼벤 중심선인 202평선 위에 있을 때만 찾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지 저항대와 채널선이 만나는 부분으로 잡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숏타점은 중심선 아래에서만 잡고 지지선 또는 저항선과 밴드가 만나는 부분으로 잡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밑에 캔들이 있을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캔들이 상향 돌파를 한 뒤에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지선을 이어보면 첫 번째 밴드와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눌림목으로 이 선에 닿았을 때는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두 번째 밴드에서 절반의 익절을 해주고 세 번째 밴드에서 나머지 절반을 익절해 줍니다. 이제 쇼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캔들이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전 지지선을 연결해보니 첫 번째 밴드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 선을 하락 돌파 후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 이 선은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첫 번째 밴드도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쇼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두 번째 밴드에서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종 목표가인 세 번째 밴드로 잡습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의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CD를 추가해 설정에 들어가서 히스토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히스토그램의 저점은 먼저 상승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후 가격이 뒤따라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볼벤 세 번째 밴드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강력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란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지만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하락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선행하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가격이 뒤따라 하락을 하게 됩니다. 캔들의 가장 상단 세 번째 밴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고점은 상승하는데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승률을 더 올리기 위해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캔들 종가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이후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트레이딩뷰 차트에 이렇게 3개를 추가해서 여러분들도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접 3개의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 결제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지표부터는 유료 버전만 가능한데요.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께 볼린저 밴드 3개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3번과 볼린저 3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무료로 볼린저 밴드 3개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